대통령이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에 화재가 났을 때 어제 저녁에 입장을 냈더라고요. 눈을 좀 의심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라고 하면서도 이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하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직무 정지된 상태임에도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걸 또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애도에 참여하는데 네. 그러려면은 뭐 이 수사에도 협조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끌게 하지 않고 대통령답게 당장. 남자답게 보수답게 행동해야죠. 보수답게. 보수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보수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미학. 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 좀 멋지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권력 가진 사람은 멋지게 보이고 예. 남자답게 보이고 뭐 또 그분은 상당히 호탕하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래 돼 가지고 제가 뭐 여러 분 되풀이하지만은 목숨 걸 용기도 없고 하야할 용기도 없으면은 안 했어야지. 안 했어야죠. 예. 지금 고인이 된 그 강수연 배우가 사석에서 많이 해석이 어떤 영화에서 대사로도 인용됐지만 좀 일본말이 나오지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 말을 강수연 씨가 많이 해서 그걸 정말 인상 깊게 들은 감독이 어느 유명한 영화에도 이제 대사를 차용했는데 그 말이 진짜 야 우리가 돈은 없을지언정 정말 그 가오 그러니까 정말 체면과 멋과 이런 것까지 잃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우리 그런 걸로 사는 사람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배우들한테 했다는 건데 아마 그런 맥락의 소위 가오를 지금 대통령이 잃어가는 게 아닌가. 그게 가오가 자존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존심. 예. 아니 인간이 최종적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자존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자존심을 잃어버리면은 사람이 아니라 뭐 짐승 노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매일매일 놀라운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에 공조수사본부, 공수처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도 역시 헌정사상 최초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대통령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네. 그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체가 공수처냐 아니면 공조수사본부냐? 공조수사본부입니다. 그거 좀 애매하죠. 공조수사본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조수사본부인데 아마 공수처의 주임 검사 이름으로 아마 영장을 청구됐을 겁니다. 예. 그래 언론 봐도 공수처라고 나오는데, 예. 근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는 할 근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직권남용을 하던 거를 타들어와서 하는 식으로 일단 약간 편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 경찰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을 끼워 넣어가지고 네.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몇 사람 구속했어요. 예. 구속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까 그 소환에도 응하지 않겠다.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공수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조수사본부라는 게 법정기구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미 또 그렇게 해가지고 구속됐다고 몇 사람이. 예. 그러면은 판사가 이제 고민할 것 같은데요. 판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인데 예. 체포영장 그리고 뭐 도주 위험도 없고 한데 체포영 전 그 또 법리상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니 직권남용으로 걸어가지고 그것과 연관된 내란죄를 수사를 한다.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이런 수사는 수사도 정정당당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수사에 꼼수를 부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수사의 꼼수가 안 되죠. 이게 내란죄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수사할 때 당당하게 해야지. 이런 무슨 좀도둑 수사하듯이 이 뭐 일종의 별건 수사식으로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지금 경쟁적으로 국민들이 막 혼란스럽습니다. 저 사람이 검찰이 구속시킨 사람인지 공수처가 구속시킨 사람인지 경찰이 구속시킨지 구분도 안 되고.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수사를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예.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한다고 막 찢어놓고 공수처를 또 만들어놓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일종의 부작용일 수도 있긴 합니다. 완전히 이거 어떻게 보면은 막 찢어 발겨놓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뭐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또 영장이 발부되면 어떡하나 그 소식은 또 어떻게 만약에 돼야 발부되면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처럼 당당하게
응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우선 나는 공수처의 정부적 감각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 이렇게 대참사가 났는데 예. 또 연말을 앞두고 좀 원래 이거 너무나 다사다난했으니까 오늘 내일은 좀 차분하게 뭐 생각을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고려도 안 하고 그러네요. 그런 고려도 안 합니까? 이게 수사를 할 때.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이 도망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그리고 뭐 일하는 사람들이야 나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사람이다. 체포 영장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앞으로 이력서에 쓰고 다니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건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가능성으로서는 헌법재판소에 기각 판결을 내가지고 현직으로 복귀할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이 뭐 분명히 없는 건 아니죠. 열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체포영장, 그다음 구속영장 청구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과잉 수사가 아니냐. 네. 그리고 차근차근하게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지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쉬워요. 뭐 그 밑에 종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구속이 돼 있는데 어떻게 우두머리를 구속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런 논리를 많이 말합니다. 그런 논리를 많이 적용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다 불구속 뭐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든지. 이거 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되는 걸로 끝내서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수사를 해가지고 나오자마자 한 달 안으로 구속했잖아요. 그죠? 네. 그때부터 잘못된 거지. 그때부터 어떻게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왜 구속 재판을 했느냐. 구속 재판 했잖아요. 구속 기간 연장해가면서 그런 모델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수사는 엄정하게 한다는 것은 공정하게 한다는 것이라고요. 공정하게 해야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지. 지금 여러 수사기관이 하여튼 경쟁적으로 하는 건 맞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또 특검까지 하게 되면 이제 특검에서 또 그걸 다시 다 가져가느냐 뭐 또 수사에 어떻게 보면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수사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세력을 강하게 만들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피해자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해도 너무 당한다 해가지고 지금 결집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결집시키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의 이 상황에 대한 대응도 좀 마지막으로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 변호인단이 이제 검찰 발표 아까 우리가 짚었던 그 공소장 이런 내용들이 픽션이라 그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 주장을 기자들한테 이렇게 알림으로 미디어 특위 진짜 뉴스 발굴단에서 이렇게 보내는 거 이걸 놓고도 좀 논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국민의힘에 대한 아니 계속 이야기가 지금 12월 3일로부터 3주 거의 한 달이 흘렀는데 지금까지도 계엄 사태에 대해서 분명한 정리된 입장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요. 나온 거 없잖아요. 그죠? 한동훈이나 이런 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는 있지만 저걸로 스테이트먼트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리된 논리적으로 정리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계엄 사태는 우리는 어떻게 본다. 그리고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다.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를 뭐 믿어달라고 하든지 세상에 이런 엄청난 사건을 당해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A4 용지로 글 한 장 쓸 수 없는 조직이면은 이거는 모든 논리가 없는 조직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그게 뭐 사규도 있는 것이고 당헌도 있는 것이고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논리가 없는 집단은 패거리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패거리입니다. 이거 패거리.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있으니까 정석대로 하면은 그 다른 데도 아니고 검찰이란 준사법기관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되고 국헌 문란을 위한 폭동이다라고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해명을 해야죠. 해명하는 형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는 제명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호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선을 조기 대선이 있다면은 예. 이길 수 있느냐? 사람들이 금방 잊을 거다. 이 정도 입장만 간간히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을 잊을까요? 영원히 계속될 거고, 특히나 이게 정치 사건만이 아니잖아요. 예. 경제, 안보, 외교에 미치는 이 정도의 핵폭탄급 자해 테러는 건국 이후 처음인데 이게 어떻게 잊혀집니까? 그러니까 그때 조선일보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인상 깊게 봤던 일면 제목이 여당이 탄핵의 강을 피하다 계엄의 바다에 빠졌다 그랬는데 지금은 탄핵의 강을 피하려다가 계엄의 바다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란의 바다에도 그렇죠. 빠지는 그런 양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좀 실감 있게 설명드린다면은 트럼프 2기 출범을 맞아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바짝 긴장해가지고 살 얼음판을 긋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서로 준비도 하고 누가 트럼프하고 아는 사람 없느냐? 트럼프의 살돈 8촌이라도 그렇죠. 예. 아는 사람 없느냐? 이렇게 다면서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만들려고 하는 이 시기에 그냥 살 얼음판을 긋고 있는 호수 위로 살 얼음판을 긋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냥 포격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왕창 지금 침몰시켜 버리고 나서 지금 뭐 본인은 반성이 없고 반성해야 될 국민의힘은 반성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간만 보내는데 시간에 대한 조급함이 없는 것 같아. 예. 저당은. 예. 그 이유는 조기 대선 되든 말든 대선은 포기했다는 생각으로 아마 깔려 있을 것이고 패배주의로. 예. 그렇다면은 사람 다 이기주의로 돌아가니까 다음 지방선거나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가 가진 기득권은 지켜야 되겠다. 예. 그러면 이 당권 놓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당의 아주 강렬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까지도 짓지 않은 지층까지도 다 난 어떻게 안고 가야 내 입지가 있겠다. 약간 이런 계산으로 지금 그렇죠.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요새 뭐 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무리를 하니까 거의 또 반작용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네. 그게 또 희망을 걸 거라고. 희망을. 근데 그렇게 해서는 뭐 선거의 승리라는 건 뭐 저같이 구계자가 봐도 그렇죠. 뭐 난망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전문가 고수들이 그게 안 보일 리는 없고 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어떤 이기주의, 보신주의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라도 이기주의에 함몰되면은 어린애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기주의를 버리고 보면은 다 세상이 맑게 보이잖아요. 맑게 상식적으로 보이잖아요. 사리사욕을 버리면 그러니까 사리사욕만 버리면 사람이 다 똑똑해진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좋은 학교 나오고 또 검사 출신들도 많고 하는데 하는 일은 보면은 유치원생 정도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교육의 실패고 그게 교양 교육의 실패다 이겁니다. 교양 교육의 실패. 교양을 갖춘 사람이라야 국가 엘리트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오늘도 참 이 준엄한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뭐 무거워도 지고 참 안타까운 사람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부정선거 계속 외치는 분들 뭐 컬트 세력이라고 하셨는데 뭐 윤상현, 김민전 의원이 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질 않나. 지금 뭐 하루에 한 번씩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초유의 사건들일수록 매듭을 짓는 수사는 정말 공정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지켜봐야 된다는 것도 오늘 또 배웠습니다. 네. 그 대표님 또 오늘도 마지막에 혹시 하셔야 되는데 못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마디. 제가 어찌 되다가 보니까 이게 항공사고 전문 기자도 되고 계엄 전문 기자가 돼버렸는데 오늘 특집입니다. 기자 생활 오래 하다가 보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5.16은 뭐냐 하면은 800년 만에 처음으로 군인이 집권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고려 때 무신 정권 이후에 그때 군 장교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진된 집단이었다고요. 네.
이 사람들이 역사의 주력 세력이 돼가지고 그 뒤에 군인 출신 대통령이 세 사람 나왔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30년 동안 나라를 발전시켰다고. 예. 그다음에 유신 선포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민주주의 안 된다. 한국적 민주주의 하겠다라고 딱 걸고 예. 국력의 조직화, 능률의 극대화를 내걸고 중화공업 건설, 의료보험 시작, 새마을운동, 4대강 유역 사업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문턱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12.12로 비롯된 이 신군부 쿠데타는 피를 흘리긴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이라서 1980년대 10년을 이끌면서 뭘 했습니까? 서울올림픽 했죠. 그리고 6.25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 받아들였죠. 그다음에 무역 흑자했죠. 물가 안정했지.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10.1%였어요. 10.1%. 그리고 제6공화국을 열었잖아요. 네. 노태우 전두환. 그다음에 북방정책 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나라는 북한 하나만 있고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이런 외교 대전략을 했고 그래서 요 앞에 쿠데타 세 분은 다 쿠데타라는 것은 원래 불법이에요. 불법 쪽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사적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해버렸다 이거예요. 이 친위 쿠데타가 실패를 했다 이겁니다. 실패를 한다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벌을 받아야죠. 혼란 지금까지 발전시킨 역사를 되돌릴까 봐 걱정이라 이겁니다. 되돌릴까 봐. 그러니까 우리가 45년 전에 계엄이 있고 처음이다 하는데 그 말은 한국의 이 정치 문화를 나라의 수준을 특히 국제적인 나라의 수준을 45년 전으로 되돌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 분의 역사는 최소한 역사를 되돌린 쿠데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번은 역사를 되돌린 쿠데타가 될까 싶어서 쿠데타 미수지만은 그게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선희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조거째님 자주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도대체 조거째님을 어떻게 섭외했느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어디 이렇게 김태현 라디오 쇼 가신 건 뭐 90만 뷰나 나오고요. 근데 사실 제가 섭외했다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나와주시는 거는요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장국장님 아니 조거째 대표님한테 저 누가 진행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섭외를 했더니 장원준 국장님 모시고 합니다 했더니 그럼 나가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시고 일하고 제가 뭐 정말 큰 영감을 장국 국장님 덕분에 모시게 됐단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옆집에 있잖아요 제가. 네 그렇죠.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5분밖에 안 했죠. 제 사무실. 누구랑 이렇게 진행하냐 장국장님 그래서 또 와주셨어요. 자, 또 댓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원준 국장님 우리나라를 꼭 지켜주세요. 한 500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놀리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항공부터 또 개헌까지 심도 있게 짚어봤습니다.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애도의 말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179분의 희생자와 그 유족들 분께 명복을 빌고 큰 위로의 말씀 드리고 생존자의 쾌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그 심리의 빠른 치유 그리고 빠른 이 난국 극복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도 이제 올해 연말 마지막 뵙는 것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트라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